세계적 명성의 아주대병원 간센터. 환자의 가치를 최고로 추구하는 왕희정 교수의 알찬 간 이야기. 한 생명의 손길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이 빛나는 아주대병원 간센터. 오늘은 간 이식과 일상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과연 간 이식을 받은 후에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간을 갖고는 본인의 수명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15% 정도 되는 환자들이 간 이식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이 간 이식 이외에는 그 회생할, 자기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환자들을 저희들이 간 이식을 하는 그 치료하는 목표는 일상생활을 모든 다른 분들과 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복귀, 가정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 중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들은 축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골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면 환자들이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1년 이상 회복을 하게 되면 이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 아기도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상생활 복귀나 사회 복귀, 가정의 복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제가 거론하려고 그러는 장경미 씨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 38살에 간 이식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받게 됐는데 이분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기 간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위축이 돼서 간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복수가 많이 차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그 간 기능이 갑자기 악화가 돼서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는 이런 상황이 돼서 환자가 상당히 회복하기 어렵고 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남편이 오른쪽 간을 공여를 해서 환자가 이제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환자는 한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 임신을 하게 됐고 이제 늦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을 한 지 약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아기가 지금 한 5살로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우리 병원에 올 때마다 이제 그 아들이 꼬마 보호자로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식을 하게 되면은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약이긴 한데 약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감량을 합니다. 이게 감량을 해서 최소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간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 그 최소량으로 유지하게 되고, 그 면역 억제를 먹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만성 간 질환 내지는 간암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간 이식을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간 이식으로 인해서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갖고 있는 병이 재발은 하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진짜 그 수명대로 그 면역 억제제를 계속 먹으면서 수명대로 내가 살 수가 있나 라는 이런 세 가지 의문을 공이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다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생체 간이식이건 사체 간이식이건 통틀어서 원 질환을 해결하는 수술은 성공률이 95%다. 현대 지금 의학으로 95%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을 수술하게 되면 95명은 걸어서 집을 나가게 되고 5명이 어렵게 회복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는 있다라는 게 이제 수술 자체의 위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확률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간 절제를 하는 것보다 뭐 성적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새는 비교적 그 조금 초기에 수술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기 간경화가 되기 전에 환자들한테 지금은 간이식을 권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원질환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염,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간염에 대한 항체 주사를 우리가 주게 되면 90% 정도 환자는 평생 간염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의 환자는 간염이 재발하게 되는데 그때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요새 좋은 약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경화까지 가는 거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방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암인 경우에는 간암 환자를 우리가 이식했을 때 수술 성공률 95% 더하기 5%를 환자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거 더하기 5년 동안 3년만 무사히 지나면 간암에서 해방이 됩니다. 근데 3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가 간암으로 이식한 환자의 한 15% 정도. 그러니까 완치율을 한 80%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알코올성 간경화 같은 환자는 본인이 수술을 성공하고 술을 끊을 수만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가 자기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술 때문에 간 질환이 왔던 환자 중에서 일부가 다시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저희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약 한 10% 정도 환자가 다시 음주를 하게 되는데 그 환자 중에 약 3분의 1 정도는 결국 간경화로가 지방간 간경화가 돼서 생명을 잃게 되고요. 3분의 1 정도는 환자들이 돌이켜서 술을 끊음으로 해가지고 끊고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건강한 간으로 돌아오고 3분의 1 정도는 간경화까지 가서 그 복수가 차고 이러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경험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간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최대 적은 이제 다시 음주를 하게 된다라는 게 최대의 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원질환의 재발이 없는 한은 그 환자들은 병원을 2달마다 방문을 하면서 자신의 간 기능을 계속 추적을 하고 면역 억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심한 경우는 제철소에서 일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으로는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출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간이식을 받은 후에 환자들의 생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거고 이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주의를 요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용량이라도 이 면역 억제제는 이제 탈진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설사를 하거나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거나 이런 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경구용 무좀약이나 또는 자몽 같은 이런 저희들이 금기시하는 것을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나 그런 것을 복용하게 되면 먹는 만큼 면역 억제제가 배설되는 속도가 더뎌져서 면역 억제제의 농도가 피 속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콩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신체에. 근데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오실 때마다 주의를 주고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전부 예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주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콩팥이라든지 이런 데가 손상을 받아서 고생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병원을 2달마다 다니면서 그 수술 후에 자신의 몸 관리, 면역 억제에 대한 지식, 또 코디네이터와 잦은 연락, 교육 같은 거를 열심히 받아야 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몸이 좋아지니까 간식을 하니까 몸이 돌아오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었어요. 그래 나서 조금 선생님도 그때 걱정을 좀 하셨었는데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줄은 상태여서 선생님이 이제 맨 처음에는 조금 이제 장애 그런 것 때문에 기형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다가 이제 외국 사례나 이런 것도 좀 보고 하시고 그래서 낫게 됐어요. 이제 생겼으니까 낫게 됐어요. 근데 애들 아빠도 뭐 애들은 이제 나이 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우리 애들이랑 10살, 9살 이렇게 차이 나니까 걔네들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일은 자기가 하니까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항상 이제 새로 시작하는 애니까 옆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손길이 필요하니까 쟤 때문에 많이 웃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아, 쟤를 가지고 난 다음부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터울이 있잖아요. 애들이 막 같이 키울 때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학교 되고 고학년 되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잠깐은 아빠 오면은 반갑게 하고 잠깐 놀지만 그 이후에는 옆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막내가 태어나니까 그런 재롱을 떠는 아이가 생겼으니까 얘 때문에 많이 웃게 되고 2009년도 2월 달에 했으니까요. 5년, 만 5년 넘었죠. 5년 동안의 그 생활은 어땠어요? 제일 낫느냐고 특별하게 변한 거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여나서 나도 새로 이제 생명을 얻었지만은 또 새로운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도 그렇고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래서 이식해야 된다 그래서 뭐 친구 그다음에 이제 조카 뭐 딸 언니 딸도 그렇고 해준다고 검사도 했었어요. 근데 기간이 워낙 짧았었고 그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도 그때 이제 헌혈증 이런 것도 모아주셔가지고 방송을 해서 헌혈증으로도 그런 것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기간이 워낙 짧았는데 마침 애들 아빠가 건강이 이제 뭐 담배 이런 걸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해놔서 워낙 신체가 건강하고 혈액형이 틀려도 되잖아요, 이제는요. 근데 O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같은 이제 인척적으로 우리 언니하고 오빠는 워낙 본래 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조카하고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한다고 막 서로 나서주긴 했는데 조카는 여자애고 아직 20대 초반이어나서 흉터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O형도 된다고 그래서 신랑 검사해갖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신랑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조건에 딱 맞아서 특별하게 관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수술할 때도 그렇지만은 막 옆에서는 많이 걱정을 했어도 저는 이제 조금 아는 게 병이고 어쩌면 모르면 약이 되는 게 저는 그때도 이식할 때도 병원에 갔으니까 당연히 살리라고 생각을 했지 뭐 위험하거나 뭐 나중에서야 뭐 그런 나쁜 예도 있다는 거는 나중에서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지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말 그대로 병원에 입원하래서 입원하고 수술하래서 수술하고 그래서 뭐 치료 받으래서 치료 받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다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놔서 크게 걱정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 나서 얘도 가지고 나서는 크게 얘를 위해서 뭐 막 건강 차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날 거 먹지 말라 뭐 그러면서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똑같이 했어요. 특별하게 이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먹지 말라는 것만 그런 것만 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약에 진료 받고 그냥 그거밖에는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특별히 운동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으시고? 조금 이제 쟤하고 노느냐고 힘들어요.
아직 크게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이식을 받은 상태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제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긴 했어도 자라면서 혹시 잔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도리어 더 튼튼해요. 감기도 안 걸리고 힘도 너무 세가지고 제가 벅차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특별하게 운동은 아니고 뭐 산책 정도? 그리고 가까이 이제 공원이나 여기가 좀 숲이 많이 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얘랑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는 않아요. 나쁜 이거뿐만 아니고 나쁜 예도 있고 좋은 예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쪽이 더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있는 것도 그냥 그때 막 근심하고 막 걱정을 했었으면은 사실 달라지는 건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말 그대로 병원에 있으니까 선생님을 믿고 그때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고치는 선생님이 있는 병원에 있으니까 내가 아프면 고쳐줄 선생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게 그때도 그냥 잘 넘어갔고 지금도 뭐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근심을 안고 사느니 그냥 그날 내가 이제 2번 사는 거니까 그날 행복하게 살면 죽을 때 내가 뭐 몇 년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